성호 스님 모셨는데요. 애국 스님의 대표죠. 예. 의문사 진상규명위원장을 두 개나 맡고 있습니다. 예. 두 스님이 누구시죠? 송월주 스님, 윤월 스님, 윤월 스님과 송월주 스님, 예. 그 호국불교 승가회 회장도 맡고 계시고, 그럼 이제 언론에 굉장히 이제 주목하실 텐데, 예. 지금 언론 참 답답하시겠네요. 여러 가지를 맡고 계신데 이게 언론에서 좀 풀어줘야 되는데 안 다루죠? 안 다루. 답답하시니까 이게 민중의 막 치시네. 목탁이 돼야 된다고 그러죠. 언론은 목탁과 같은 소금과 빛 같은 게. 그렇죠. 저도 사실 언론사 사장이에요. 예? 제가 마이산 신문사라는 그 신문사를 마이산 신문사. 예, 그걸 군청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동아일보나 KBS, MBC, 조선일보 사장이 똑같은 제가 그 사장이에요. 권한은 똑같아요. 법적으로. 지금도 그러면 하고 있어요? 등록제. 근데 아직 참관호도 안 냈어요. 참관호를 내야지. 그게 왜 그런 거니? 예. 제가 금당사라고 마이산에 삼국유사에 나오는 골든템플 황금사원이라고 이름 자체가 그런 일 주지를 해서 폐허됐는데 불사를 얻어 보니까 짜그락짜그락 여기 소리 듣고 막 언론 기자들이 막 나쁘게 기사를 쓰고 막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고 해서 그 신문사를 가서 항의를 했죠. 그때 더 나쁘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문사 가니까 정론직필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름도 되면 세전북신문이라고 당시에 2000년대 한 20년 넘었네요. 그래서 세전북신문사 그 건물에다가 가압류 5억짜리 붙여가지고 빙사수석 넣어 결과적으로 폐간시켰는데 폐간을 시켰어요? 세전북신문을? 예. 이야, 송호 스님 대단하다. 그리고 신문사를 폐간시킨 분이네. 그때 이제 그 당시 검찰에 있던 그 고등학교 선배가 있어요. 검찰 쪽 대검 공안부에 저한테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성호야, 너하고 나하고 이게 수십 년 인연인데 내 말 한번 들어달라. 마지막으로 사이비 기자 하나가 대통령 백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이제 서로 타협을 해서 그냥 이렇게 사이좋게 지냈으면 어떻겠느냐. 이제 누가 언론 쪽에 있는 사람은 그 쓰리쿠션 넣었겠죠.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않고 하든지 말지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이제 그걸 조정도 넣고 법원에 그랬더니 방극성 부장판사라고 그분이 해서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고도 냈지만 용서를 않고 하는데 대단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론사 기자하고 싸우느냐. 사이비 이 정기자가 아니고 사이비 기자들이 많거든요. 시간에 월급은 안 주고 군청이나 건설업, 환경 이런 데 가서 이것 주고 기사를 안 내줘 버려. 근데 나는 돈을 안 줘서 그런지 상대편이 있어서 그런지 나쁘게 쓰더라고. 그래서 끝까지 였죠. 이건 잘못한 것이다. 손해배상 5억을 청구를 해놨어요. 5억 청구하면서 그 신문사 건물에다가 가압류 지금도 아마 안 풀어졌을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대단하지. 이거 성호 스님한테 잘못 걸리면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이 저 좌파들 이거 확실히. 예. 근데 이게 왜 지금 문제인 거니? 이 문재인이나 그 김대중이 때부터 이 그쪽 한결의 경향이 이렇게 하면서 언론이 종북 주사파에서 완전히 장악이 되어 버렸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재인이도 언론 한결에 창간을 낼 때 거기 문재인이가 2억을 그 돈을 희사를 했어요. 88년도에 한겨레. 그러니까 막 이 좌파 신문, 종북 주사파 신문들이 다 글로 뭉치는데 2004년도 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필요하죠. 최고급입니다. 산양류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 산양류인데 미국 초유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고요. 피시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4종 포함해서 파격 특가입니다. 이봉규 TV 파격 할인입니다. 50%. 1세트 총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10통에 119,600원 파격 할인 1544-7933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국기업입니다. 동아일보에 2004년도면은 문재인이가 노무현이 대통령하고 문재인이가 민정수석하고 시민사회 수석할 때 금강산 그 이모 만나러 간다고 그게 막 신문방송에 터졌잖아요. 그때 고려대학교 유호열
교수라고요. 북한학 전문가인데 저도 그분이 압니다. 예. 신문고라는 그 청와대 신문고에다가 이것은 북한의 공작이니까 이거 그거는 그걸 쓰니까 동아일보에서 그걸 기사로 냈어요. 예. 2004년도 7월 그 기사가 6일, 있습니까? 6일자 예, 거기 한번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예. 이거네요. 여기 보세요. 생면부지 이모가 어떻게 예. 문수석 찾나. 대통령 최측근 이산상봉은 신중해야. 이 서브 이거 타이틀이요. 네. 유열 교수 북서 먼저 제거 대남공작 의혹 여기 있다. 문수석 공작으로 일꾸미던 시대는 지났다. 근데 이게 7월 6일자고 그 유열 교수님이 청와대 신문고에다 올린 적은 7월 4일자 밤에 올렸어요. 예, 근데 동아일보에는 7월 6일자 종이신문에 종이신문으로 나왔고요. 나온 거예요. 그때 예. 김정은 기자하고 김승년 기자가 이게 나왔는데 예. 어느 날 보니까 이 기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제목이. 예? 뭐, 기사가 사라졌다고요? 네. 다 제목이 바뀌어 버렸어요. 둔갑을. 이건 언론의 자유를 벌써 그 이때부터 문재인이를 노무현 정권 때부터 북한하고 평양에서는 공작을 해서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려고 난파 간첩이니까 아니 기사 공작을 한 삭제는 겁니다. 동아일보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뭐 북한에서 삭제했을 리 없고 삭제했다고 해킹이 들어와도 바로 또 복구할 수 있는 건데 기사가 삭제했다는 건 동아일보에서 삭제했다는 건데. 이 기사는 그대로예요. 아 근데 제목하고 서브 이것이 바뀌었어요. 한번 어떻게 바뀌었어요? 다른 거죠. 이런 식으로 고대 유호열 교수 문재인 수석 이산상봉의 의혹 제기라고 아이고 공작인 이런 건 딱 냄새 나죠? 아까 거하고 완전 달라. 내용은 똑같아. 한자도 안 틀려. 근데 제목을 싹 바꿔버렸네. 그게 업데이트 날짜가 언제냐? 2009년 10월 4일 10월 4일 날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까 거는 10월 며칠이죠? 아까 거 아까 거는 10월 이건 7월 6일자 6일자인데 2004년도 5년 후에 5년 3개월 후에 저렇게 바뀌었는데 이 기자들 그 없이 이거 못 바꾸고 안 바꾸고는 기자들 자기 이름 생명인데 기사가 이거 이게 바뀐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압력이 잠깐만요. 이거 2004년 7월 5일이고 네. 바뀐 게 이거 업데이트 이거 제목이 바뀐 게 2000 업데이트가 5년 만에 바뀐 거네요. 바뀌었어요, 완전히. 5년 만에. 그러면 5년 전에는 민정수석이었는데 문재인이 5년 뒤에는 시민사회 수석이었고 이때는 이제 그 이명박 정권이죠. 이명박 정권. 네. 근데 이것을 바꾸려면은 네. 어마어마한 공작이나 압력 없이는 기자들이 안 바꿔줍니다. 더군다나 보수 신문인데, 이 아마 기자들한테 문제 제기를 세게 했나 보네 동아일보에. 문제 제기라니까 아니라 보수 측에서 이제 MB 정권이 왔으니까 이제 저걸 가지고 이제 문재인이나 공격을 조사하고 이제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누구야 그 노무현이 자살도 했지만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조사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게 둔갑이 한 거지 제목이. 북한 공작 이것이 여기 처음에는 이렇게 대남 공작. 나왔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제목이. 생면부지 이모가 어떻게 문 수석을 찾냐. 그렇죠. 대통령 최측근 이산상봉은 신중해야 된다. 유호열 교수가 북에서 먼저 제의했다는 건 이건 대남 공작 의혹이 있다. 네. 이렇게 유호열 교수가 지적한 걸 청와대. 동아일보에서 그냥 딱 다른 건데 그렇죠. 문수석이 문재인은 공작으로 일꾸미던 시대는 지났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저렇게 둔갑을 했는데 5년 만에 왜 둔갑을 했을까? 5개월 전에. 어마어마한 제가 알아요. 이 둔갑을 시킨 압력을 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청와대 수석 이름은 지금 못 돼요. 청와대 수석도 했고 지금 그전에 현재 네.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이 예, 됐어요? 현지. 이거 압력을 넣은 사람이 예. 이거 특검을 해야 됩니다. 벌써 노무현 정권에서는 문재인을 난파 간첩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하려고 공작을 벌써 한 거예요. 사실은 저걸 띄우니까 이제 이 양반 유호열 교수는 북한학 전문이니까 이거 문재인이 좌파 정권에서 대통령 문재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공작이. 그러니까 그걸 띄운 것을 청와대에다 넣었는데 그 동아일보 기자가 받아서 했으니까 이게 나중에 MB 정권으로 바뀌고 하면서 이제 이게 노무현이도 끌어다가 조사하고 하니까 이게 은근히 이 신문사의 고위층 이 기자가 둘 아닙니까 여기 예. 김정은
김승현 기자. 이 기자들을 김승련. 예, 특검에서 두 분 조사하면 누가 압력을 넣어서 바꾸게 됐는지 나옵니다.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된 겁니다. 언론 공작. 그렇게 보시면 무서운 겁니다, 이거. 자, 문재인이 이산가족에 관한 이산상봉의 그 공작에 대한 기사를 제목을 바꿔버렸네요. 예, 제목만. 자, 다음에 봅시다. 네, 다음 보시죠. 네. 예, 제가 그러면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11일 금강 이거 2004년도 7월 6일자 기사입니다. 네. 11월 금강산에서 시작되는 제1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네. 유 교수는 4일 밤 인터넷 신문고에 올린 글을 통해 만약 북쪽에서 문 수석을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라 생각하고 이모를 찾아내 상봉을 주성한 것이라면 이는 대남 공작의 일환이라며 문 수석은 북한의 전략에 응하지 않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문 수석은 이번 상봉 행사에 함경남도 흥남이 고향인 모친 강한옥을 모시고 참석해 북한에 살고 있는 막내 이모 평옥 씨를 만날 예정이다. 문 수석 어머니 강 씨는 육남매점 장녀로 6.25 전쟁 때 남편과 함께 월남했다. 유 교수는 만약 남쪽에서 먼저 문 수석 가족을 수소문해 달라고 북쪽에 비공식 요청을 했다면 매우 중대한 사태이자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북쪽 인물은 월남한 이후에 태어난 문 수석의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상봉 신청자 명단에 문 수석의 이름이 들어있는지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수석은 5일 전화통화에서 북한에서는 우리처럼 무작위가 아닌 여러 가지 이유로 상봉 대상자를 선당한다고 들었다며 그런 고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남북관계에 비춰볼 때 공작으로 무슨 일이 되는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또 문 수석은 북쪽 이모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나도 모르겠으나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런 것 같다 하며 정 문제가 될 경우 내가 가지 않으면 되는데 아들 형제 중에 동생은 선장으로 배를 타고 나가 있어서 80세 가까운 노모를 모시고 갈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 교수는 북에서 상봉을 신청한 사람 중에 북쪽 출신이 월남한 가족을 찾는 것은 아직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이때 이 이모라는 것이 친모예요. 그리고 문재인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모시고 있을 동생이나 배 탄다고 했잖아요. 지 아들, 지 누나 문재월이 그다음에 지 마누라 다 데리고 갔어요. 이제 그건 차후대로 하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거 속인 거예요. 이거 북측을 넘어간 것은 이건 범죄행위입니다. 문재인 아들 문중현이랑 다 데리고 갔잖아요. 이제 이거 하나씩 이제 이게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오늘 찾아서 그 옆에 보세요. 이게 같은 내용은 똑같아. 근데 제목만 바꿨어요. 제목이 중요한 제목만. 거군요. 예. 최고 중요하죠. 이걸 찾아보니까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라. 그다음 인쇄할 때는 또 업데이트 날짜가 또 사라져버렸어요. 업데이트 날짜가. 네. 내가 한 10번을 했거든. 근데 프린트해 보니까 이 업데이트 날짜가 사라진 거예요. 유호열 교수가 제기한 건데 제대로 제기했거든요. 유호열 교수. 그러니까요. 제대로 제기했더니 야 이상상복 대남 공작 의혹을 제기했더니 야 이걸 제목을 바꿔서 5년 만에 또 5년 뒤에 뭔 일이 있었네요. 그리고 난파간첩 문재인이를 대통령으로 만든 프로젝트 공작이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 2009년도 이 압력을 가해서 이제 이런 거 뽀록 안 나게 하려고 덮으려고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세간데요. 안 그래요? 네. 자기 쓴 글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제목을 바꿔요? 얼마나 큰 압력이 있었으면 이거 제목을 바꾸게 하는 압력을 내린 사람이 청와대 문재인이 때 수석도 오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어요. 아니 그 이상한 게 그 자본해야 돼. 아니 그 당시에 이럴 수는 있어요. 자기가 이제 기사를 썼는데 뭐 몇 시간 뒤라든가 하루 그 다음 날이라든가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기자가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데스크에서 야 이거 제목이 요거보다 조금 바꾸자 해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그게 하루 몇 시간이라든가 하루 정도. 예. 근데 5년 뒤에 그 기사를 굳이 찾아서 제목을 바꾼다. 예. 그때 이제 5년 뒤의 시절이 이제 슬슬 이제 저 좌파 쪽에서 문재인을 말하자면 차기 지도자로 막 띄우고 이럴 때예요. 그렇지. 이때 이렇게 해서 공작을 해서 바꿨다. 이게 문제가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걸 넘은 문재인은 그때
노무현은 죽었죠. 네. 이제 문재인도 죽어야 되는데 딱 그때 살아나가지고 이 되치기가 돼서 이 공작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거죠. 벌써 프로젝트가 원래 문재인은 난파 간첩이에요. 난파 간첩해가지고 국민의힘이 그 난파 간첩을 대통령으로 만든 민주당이 그런 당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을 바꾸게 압력을 행사한 그 아까 기자들 그 위에 대가리가 압력을 행사했어요. 그 확실한 정보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동아일보의 당시에 그 위에 높은 그렇지, 사람이 그렇지. 네. 아,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하고 있어요, 현직. 이거 특검해야 됩니다. 이거 봐라, 이거 봐. 지금 이렇게 전부 다 동아일보가 이 정도면은 보수라는 다른 신문은 말할 것도 없어요. MBC, KBS 한 개. 이거 다 가짜. 제가 TV조선에서 겪었잖아요. 하루아침에 제가 잘려나가는데 거기는 김무성이 제가 하루아침에 김무성이 누나가 잘려나가는데. 거기 사주 어머니잖아요. 예? 아, 보수 언론이라도 김무성이가 보수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냥 예. 뭐. 아니 근데 이게 전화위복 됐잖아요. 이게 터져. 이분규 박사님 이 텔레비 저요? 아 이거 이분규 박사님 본 스님이네. 성호 스님이네. 아이고, 광화문 가면요. 더 날립니다. 아유,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야 이렇게 제목을 동아일보가 이 5년 정도니. 만에 이렇게 받고 그때 이제 문재인이 힘이 이제 그때부터 세졌을 때 그렇죠. 예. 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그래, 이제 막 아니 사실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 민정수석 할 때 평양 금강산 이모 만나러 갈 때 프로젝트가 가동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가동이 그 전부터도 사실은 고정 난파 간첩이니까 최연소. 북한에서는 그때부터 작업을 했다. 그 전부터 이제 한 거지. 한겨레 신문에 창간할 때 2억을 냈을 때부터 벌써 얘는 그 공작으로 어려서 지 누나 손잡고 지 아버지 인민군 장교 총이라고 그 대위와 소령 사이에요. 저희 윤월 스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총인이라고 써있더래. 이런 신분증이 이렇게 생겼더라네요. 이렇게 크더라네요. 그래서 야, 주장자가 막 이름도 떨어지네요. 문용형이라고 확실히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알겠습니다. 야, 요거 밝혀야 됩니다. 왜 5년 만에 5일도 아니고 뭐 하루 이틀에선 제목 바꿀 수 있어요. 제목이 잘못됐다든가 뭐 논란이 된다든가 바꿀 수 있는데 5년 뒤에 문재인이 한참 대통령 후보로 부각되고 지도자로 부각되니까 왜 5년 뒤에 저렇게 제목을 싹 바꿨는지 이거 특검해야 돼요. 규명해야 됩니다. 특검해야 돼요. 네. 특검. 아까 기자들이 현직에 지금 있잖아요. 두 사람. 야, 이거 봐라 이거. 야, 대단하네요. 저와 함께 홋카이도 크루즈 여행 가십시다. 6월 17일 날 속초항에서 출발합니다. 6박 7일인데요. 속초항까지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무료 셔틀버스 운영하고요. 5,000명 탑승 규모의 11만 톤급 코스타 세레나 뷔페식 정찬식입니다. 끝내줍니다. 다 공짜예요. 이 안에서 공연 무지합니다. 다 공짜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예, 대단하죠. 218만 원이고요. 이봉규 TV 구독자님들에겐 특별 할인 30만 원 상당의 한사민도 증정합니다. 제가 이 공연장에서 토크 콘서트도 합니다. 080-526-7777 저와 함께 여행 떠나시죠.